어제 이 시간에 생중계로 보내드렸던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경찰서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혹시 아직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한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네. 네, 어제 오전 10시였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에 이제 출석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그 포토존 앞에서 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다가 조사실로 향했었는데 네. 이제 조사실에서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네. 어제 자정이 넘어서야 이제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제 귀가할 때 취재진이 또 질문을 했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침묵을 지키거나 네. 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출석했을 때 모습 그리고 조사받고 오늘 새벽에 나올 때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신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해를 끼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직원분들께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화분이나 가위 던진 거 맞으세요? 상습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하신 사실 있나요? 조사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상습의 조사 받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갑질 의혹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 혐의 부인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건가요?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상습폭행 인정하시나요? 네, 조사에서 상습폭행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심정 좀 얘기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임직원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 시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 조사 심령 어떠십니까?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죄송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줄 착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님, 네. 지금 이명희 이사장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 혹시 뭐 좀 달라진 점 같은 게 혹시 좀 포착이 됐습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뭐 지친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좀 풀도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기업 총수 부인이 저렇게 갑질로 인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거는 우리나라 최초에 있는 일일 거고 개인적으로도 좀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15시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아서 본인이 경찰의 조사를 받아서 한 일에 대해서 똑똑히 이제 좀 파악을 했을 것이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다소 이제 본인도 놀라고 충격도 받았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사를 받았다는 거에 개인적인 심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김광산 변호사님, 뭐 죄송합니다 말은 여러 차례 뭐 보니까요. 들어갈 때는 7차례, 그리고 나올 때는 3차례 반복해. 총 도합 10차례 반복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은 했습니다만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했겠죠. 왜냐면 우리가 빼도 박도 못 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부인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지금 조사받아 들어갈 때 나올 때 보면 물론 이제 언어 자체는 죄송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네. 어떤 재벌의 부인 그러니까 어떤 뭐 권력이랄지 재료를 가진 재벌 부인이 지금 들어갈 때와 나올 때처럼 현 임직원한테 저렇게 얘기를 했으면 굉장히 칭송받았을 거예요. 아, 정말 겸손하고, 어떻게 저렇게 네. 노블스 오블리제라는 얘기를 네. 했을 판인데, 지금은 본인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절대절명의 시기니까 네.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사실 뭐 혐의 자체가 워낙 많아서 네. 아마 나올 때는 뭐 15시간을 조사받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피곤은 하겠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본인에게 정신적인 좀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네.
피해자들은 이제 10명 이상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아하. 아무리 본인이 변호사와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자기가 혐의가 대충 이럴 거라고 들어갔는데 너무나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이제 네. 피해자의 진술이 확실하게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면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많겠는데 생각과 틀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들어가기 전보다 이제 나올 때 굉장히 이제 그런 고민과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풀이 죽은 모습이었지 아하. 않나 싶습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15시간 동안 경찰이 많은 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 그동안 그 피해자들의 신원을 외부로 알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죠. 회유나 뭐 협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네. 그래서 총 피해자가 지금 일단 11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그게 이제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증축은 우리가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아, 그거군요. 그거는 뭐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아하, 영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 여름에 네.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할 때 그때 이제 그 작업자들한테 욕설을 퍼붓고 무릎을 발로 밟았고 뭐 이런 세상에.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 빼고 나머지는 네. 인정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하. 그렇다면 네.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 피해자가 11명이고 폭행의 상습성까지 인정을 이제 경찰 입장에서 하고 있다면 거기다 또 화분이나 뭐 또 조경용 가위 던진 거 뭐 특수폭행 부분도 네.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된다면 네.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네. 아마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한다면 경찰에서 아하, 네.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김광삼 변호사님, 혐의가 좀 일단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다시 부를 수도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혹시 다시 부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다시 부를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워낙 그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른 상반된 진술을 했을 때는 네. 추가적인 보강 조사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진술이 너무나 확실하고 네. 명백하다고 한다면 네. 이명희 씨가 만약에 부인하게 되면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어요. 아. 그러면 이제 부르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폭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갑질과 관련된 폭행, 상해, 뭐 특수 폭행, 뭐 그런 거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지금 다른 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물론 이제 혐의입니다. 혐의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밀수와 관련된 부분, 또 해외에서 불법으로 연수소를 데려와서 가정부로 고용한 부분, 가사도우미로. 그렇죠. 아, 뭐 네. 상속세 부분, 네. 비자금 조성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아. 지금 관세청과 검찰 조사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 범죄 행위를 지금 네. 경찰서 조사한 거 이외에도 이걸 다 합치면 범죄 행위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걸 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관세청도 조사하고 다 그러면 검찰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아하. 하면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되는 거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그래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근데 이런 가운데요, 백성 변호사님, 네. 검찰, 이번엔 검찰입니다. 검찰이 조양호 회장을 향해서 뭔가 겨누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지금 한진과 관련해서는 너무 뭐가 많아서 그렇죠. 어디서 뭘 조사하는지도 알기 힘든 상황인데 네. 이제 검찰에서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상속세 포탈과 관련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과거에 상속세 포탈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죠. 이제 그 부분 빼고 네. 이제 또 회사의 횡령과 배임 규모가 한 200억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검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게 이런 방식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아하. 통행세 편취. 통행세. 통행세. 그 무슨 통행세가 뭘까 이런 네. 생각하실 텐데요. 이제 면세품을 이제 구입을 할 때 이제 그럼 해당 물품을 만든 곳에서 바로 대한항공에서 하면 되는데 중간에 한 군데를 거칩니다. 트리온 무역이나 미호 인터내셔널 같은 걸 거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그러니까 조양호 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트리온 무역 같은 데서 이제 통행세를 받고 대한항공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룹 계열사 건물을 관리하는 또 다른 계열사를 만듭니다. 네. 거기다 일감 몰아주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는 혐의가 좀 추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이제 뭐 조양호 회장도 네. 모자라 소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이 한때는요, 뭔가 이 우리의 국적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을 법했던 이 대한항공이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 사실 국민들이 분통도 터지지만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